안녕하세요. 놀고 먹는 백수가 꿈, 놀꿈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을, 오프라인 교육이든 온라인 교육이든 교육을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그 다음에 방향성, 내가 만약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는 것이 나한테 맞는 방향인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요새 이제 대세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나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부업이든 전업이든 이제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저는 이제 21년 3월에 온라인 시장을 처음 접했고 사업을 시작한 거는 이제 22년도 3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느덧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짧게나마 저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그래도 좀 한때는 저도 월 몇천만 원씩 버는 사업가로서 돈을 좀 잘 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제 돈을 좀 벌다 보니까 세상이 어렵고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흥청망청 그런 때가 있었죠. 돈이 이제 세상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 좀 번답시고 아나무인으로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절은 이제 오래가지 못했고, 사업이 기울면서 대출을 받고, 세금을 못 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좀 많이 하면서, 빚은 점점 더 늘어갔고,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1년 3월 달에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접하게 됐는데, 그동안의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잠깐 시도만 하고 한 3개월 만에 하다가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좀 지나고 아무리 이것저것 다른 걸 찾아보려고 해도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22년도 3월에 다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너클랜 파주 창업센터에 입주를 하고 6개월 만에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 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진짜 밤낮 잠자고 가끔 술 한 잔 먹을 때 빼고는 뭐 그 외의 시간은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갈아 넣는 시간에 비해서 매출이 생각보다 저는 적다라고 느낌이 받은 거예요. CS도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고 한 달이라는 공백을 갖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쉬면서 블로그라든지 뭐 유튜브, 카페 이런 걸 이제 또 생각을 하게 좀 됐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을 해서 순이익이 한 1,000만 원 넘게 벌었던 적도 있었어요. 오레이즈가 그때 한참 전성기였을 때. 근데 이제 지금은 오레이즈가 이제 좀 전성기 시절은 지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유입이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준화된 매출 이게 조금 이제 뭐 평준화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현재는 월 매출 이제 뭐 일반 다른 마켓들 다 포함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이제 그 정도 이제 꾸준한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진은 보통 통상적으로 20% 정도라서 차포 뛰고 뭐하고 하면 뭐 한 600에서 800 정도 그 사이로 이제 돈을 지금 벌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몰랐던 것들,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CS 응대하는 제 마음가짐이나 운영에 대한 마인드도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낸 시간 동안 느낀 점들, 그리고 현재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이제 온라인 쇼핑을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저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내고 사업 기간도 길고 뭐 뛰어난 유튜버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거나 시작하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상위 1%인 그런 유튜버들보다는 업력이 아직은 길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과 비슷한 수준의 사업가인 셀러인 제 사고방식이나 제 방향성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마음에 와 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통신 판매업 신고, 뭐 온라인 마켓 가입, 뭐 배송 설정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은 온라인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고 검색을 통해서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 노력은 하셔서 시작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기초적인 내용은 따로 뭐 언급을 하진 않을 거고 방향성 제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많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 형태랑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각자 성향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쇼핑몰 운영 형태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유튜버 분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물론 뭐 저도 뭐 제가 무과금 대상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과금 대상 등록에 대한 주 영상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유튜버들이 본인이 하고 있는 형태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형태만 다 영상을 다루고 있고 그 외 나머지 것들에 대한 얘기들은 언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물론 다른 거는 힘들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전부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고 저한테 딱 맞는 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걸 이제 찾다 찾은 게 무과금 대상 등록이었고 그걸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온 건데 이런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무대뽀로 막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라 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래도 기초적인 제가 그래도 검색하면서 알게 됐던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지금 이 영상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얘기를 들어보시고 아 나는 이게 나한테 맞을 것 같아 라는 이런 방향성을 좀 잡아 보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온라인 쇼핑몰의 형태를 좀 보면 위탁 판매가 있을 것이고 사입 또는 제조 또 뭐 공동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고 명품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브랜드 제품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해외 구매 대행 아니면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뭐 쇼피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죠. 그다음에 국내 위탁 판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사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이외에도 이제 폐쇄몰이라든지 복지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다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매물버건이 없기 때문에 위탁 판매로 거의 시작을 하실 거니까 위탁 판매의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방향성을 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였냐면 자본, 무자본 사업이라고 유튜브에서 많이 떠들었었죠 초창기 때. 근데 실질적으로 물론 뭐 리스크를 떠안는 자본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주문이 들어오면 그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이 나가서 배송이 나가고 구매 확정이 나오고 나한테 다시 돈이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분명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회전할 수 있는 자금은 있으셔야 됩니다. 자본, 나한테 자본이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판매가 이제 이 쇼핑 쪽에 센스 있는 분들은 본인이 딱 찍는 상품들이 판매가 잘 되고 이런 분들이 좀 종종 계세요. 개별 등록으로 한두 개 상품만으로 이제 대박을 터트리는 분들이 이런 분들인데 이런 상품을 보는 눈이 있느냐 나한테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사업가의 마인드 뭐 직장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부업으로 하실 수도 있고 원래 사업을 안 해보셨던 분들인데 전업으로 생각하시고 사업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도 만약에 사업을 해보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사업가와 일반 직장인 그 마인드라든지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직원을 뽑아야 되는 입장이 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는 그래서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창의력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거의 이제 상품명을 짓거나 상세 페이지에서 우리 수정을 할 때 이 창의력 부분이 돋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독보적인 분들. 그런 분들은 후킹 멘트도 굉장히 잘 짜죠. 근데 저는 그런 건 못하겠더라고요. 후킹 멘트도 생각도 안 나고 후킹 멘트라는 게 뭐 물론 모든 상품을 다 어울릴 수 있는 전체적인 후킹 멘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상품마다 후킹 멘트를 다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선 저도 난 창의력은 없는 것 같아 라고 빠르게 저는 포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아무래도 수정하려면 기본적으로 물론 뭐 요즘은 워낙에 뭐 무료 사이트라든지 사이트에 뭐 그 수정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지만 뭐 포토샵을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은 정말 이쁘게 잘 상세 페이지도 수정을 하실 것이고 근데 저는 이런 포토샵은 할 줄 모르고 꾸미고 막 이런 거는 잘 못해요. 대부분 제 블로그나 이런 거 영상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영상 편집도 할 줄 모르고요.
블로그 글 쓸 때도 그냥 글만 쓰는 거지 뭐 그 글을 이쁘게 꾸미고 잘 보이게 이렇게 뭐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안 된다. 그리고 엑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엑셀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뭐 어떤 솔루션,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엑셀을 할 줄 알면 많이 편해집니다. 시간이 단축되고. 그래서 엑셀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활용. 컴퓨터 활용은 뭐냐면 기초적인 이제 화학 컴퓨터 뭐 구글, 뭐 원격, 뭐 그다음에 뭐 하이퍼V, 윈도우 뭐 이런 기본적인 컴퓨터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컴퓨터를 잘 쓸 줄 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빨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중에서 나는 과연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이걸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고 이제 나는 나한테 대한 객관화가 끝나셨다면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의 매출이 최대치가 아니에요. 최대치는 당연히 뭐 천을 벌면 이천을 벌고 싶고 이천을 벌면 더 많은 걸 벌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건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최소한의 매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이 쇼핑몰로 어떤 형태로든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의 매출은 달성하겠다. 하고 싶다. 라는 걸 정하시란 얘기예요. 그 매출을 달성할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추진력, 끈기 이런 게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최소한의 매출을 정해서 그 최소한의 매출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지치기 파이프라인을 다른 형태로 다른 쇼핑몰 운영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다른 형태의 운영 형태로 다시 또 바꿀 수도 있고 또 추가로 쇼핑몰 형태를 더 추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입이나 제조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최소한의 매출을 달성을 했다면 그래서 이 최소한의 매출을 정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리스크 감수 정도인데 나는 과연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사입이나 제조 단계는 리스크를 또 안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본이 어느 정도 있고 나는 뭐 몇 개 정도 상품 몇 개 정도는 실패해도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사입이나 제조를 먼저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 부업이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금전적으로 자본이 그렇게 많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 시작하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조나 사입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쉽게 섣불리 선택할 수 없는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조나 사입은 당연히 그래서 좀 배제를 했었던 거고 지금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투자 가능한 시간. 투잡을 하든 뭐 전업을 하든 만약에 내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하루에 과연 몇 시간을 이 일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 시간에 맞게끔 루틴을 정하셔야 돼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루틴은 꼭 지켜서 그대로 꾸준하게 유지를 해야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그 결과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 어떤 뭐 하루아침에 대박 이런 거 없어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와 그다음에 원하는 최소한의 매출, 투자 가능 시간에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 시작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형태를 좀 찾아보고 본인한테 맞는 형태를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사입이나 제조 생각을 좀 해볼게요. 대박 아니면 쪽박인 경우가 많은데 잘 팔릴 것 같거나 잘 팔리는 제품을 이제 사재기 하는 거죠. 뭐 중국에서 사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국내 총판이나 아니면 제조사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먼저 사입을 해서 사가지고 재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판매를 하는 형태인데 이럴 경우에 이게 물론 계속 잘 팔리고 유지가 잘 되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시즌성 상품이거나 제품이 유효기간이 있거나 뭐 유행을 타거나 이런 상품이라고 그러면 안 팔리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다 재고로 떠안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다 리스크죠. 돈이 묶이고 까먹는 거죠. 이게 모든 제품들 대부분의 제품들이 어,
계속 평생 갈 수 있는 제품은 솔직히 몇 개 없다고 봐요. 많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상품이 판매가 되다가 안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재고를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사입이나 제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 제조는 솔직히 뭐 사입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조하고 있는 이미 뭐 제조 라인이 갖춰져 있는 공장을 찾아가서 케이스 가리만 한다든지 아니면 로고를 내 걸로 찍는다든지 해서 자신만의 상품으로 이제 만드는 방식인데 OEM 방식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어쨌든 최소 주문 수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리스크가 큰 케이스죠. 그래서 저는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아예 시작을 생각도 안 했어요. 이제 나중에 매출이 더 늘어나고 더 안정적으로 안정화가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사입이나 제조 쪽도 도전을 해보겠지만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시작을 할 때는 더더욱이나 처음 시작을 하면서 사입이나 제조를 한다?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은 아예 포기를 하고 시작을 했고, 자 이제 공동구매 중고명품 뭐 브랜드 제품 판매하시는 분들 이런 여러분들 여러 분야에 뛰어난 분들이 좀 있는데 유튜브나 카페도 이런 분들 많이 소개가 됐죠. 예,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뭐 사전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잘 팔릴지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단시간 이렇게 교육으로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센스적인 부분이 좀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센스는 솔직히 타고나는 거잖아요. 물론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공부를 통해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뭐 트렌드에 민감하고 자신 있는 분들, 뭐 상품을 보는 눈이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볼 만한 분야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그냥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쇼핑몰도 뭐 쇼피, 라자다, 뭐 큐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쇼핑몰들이 있는데 뭐 국내에 있는 상품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파는 거죠. 해외에 구축되어 있는 해외 외국인들이 쇼핑하는 쇼핑몰에다가 우리나라 상품을 올려서 판매를 하는 건데, 이건 뭐 이제 수입 수출 쪽에 이제 해당이 되죠. 어떻게 보면 온라인 판매긴 한데, 이제 이것도 저도 막 몇 가지 좀 공부하고 제 주변에 아는 분은 이걸 하고 있고 제 친구가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나라별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이 정해져 있다든지 뭐 그다음에 뭐 사업자의 제약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좀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이 좀 한계점이 좀 분명해요. 그리고 여기도 아시다시피 쇼핑몰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다 보니까 유입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길 바라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매출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시작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 순환 주기까지는 파악은 못했어요. 그런데다 이제 저는 제가 외국어 뭐 이런 건 언어 쪽은 약하거든요. 외국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요즘 뭐 파파고라든지 인공지능이 다 뭐 있어서 AI가 있어서 번역을 잘 해준다고는 하지만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공부하거나 이제 시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인데 대량 등록이라고 위탁 판매 대량 등록이라고 검색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리고 주로 언급되는 게 이 해외 구매 대행 쪽입니다. 국내 위탁 판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아마존이 대표적일 건데 이런 쪽에서 이제 상품을 끌고 와서 국내 쇼핑몰에다 올려놓고 판매를 하는 형태죠.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 더망고라든지 캐시데이터가 이제 유명한 편인데 월 사용료들이 좀 더망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싸고 캐시데이터가 한 25만원, 30만원이라고 했나? 근데 캐시데이터도 사업자를 늘리려면 프로그램을 각각 사업자별로 프로그램을 또 써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자가 해외 구매 대행 쪽도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 사업자가 최소한 막 10개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자 하나당 25만원, 10개면 250만원씩 프로그램 비용이 나가야 돼요. 이런 부분들. 비용이 일단 월 사용료가 비싸요. 프로그램 자체들이. 대신에 이제 장점이라면 빠르게 매출이 가능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사람들도 보면 빠르게 한 뭐 2개월 만에 얼마 찍었다, 6개월 정도 되니까 한 몇천 명은 찍더라, 4, 5천 정도는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정말 뭐 못하시는 분들 아닌 다음에는 한 6개월 정도 이상만 노력하고 공부하면 한 4, 5천 정도, 지금의 저 정도의 매출은 찍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시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품을 이제 해외에서 구매해서 국내로 통관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송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2, 3주 정도 걸리고, 판매 마켓이 주로 이제 쿠팡, 위메프, 티모니, 소셜 마켓들이 좀 매출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월 매출 2배 정도의 자금을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 뭐 자금이 어찌됐든 너무 많이 묶여야 되기도 하고 많은 자금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금이 하나도 없이 저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때 당시에 시도할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지금은 해외 구매 대행 쪽을 시도를 하려고, 이제 와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뭐 테무가 들어왔고 뭐 했고 해서 지금 뭐 해외 구매 대행 이제 뭐 망한다, 어렵다, 몇 년 안에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긴 한데, 음, 이것도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테무가 들어오고 뭐 국내 뭐 이런 해외 마켓들이 국내 시장까지 이제 자기들이 먹겠다고 들어와서 판매를 한다고는 하지만, 뭐 물론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있겠죠. 근데 그쪽에서 취급하지 않는 상품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해외에. 그리고 해외가 중국이나 뭐 아마존만 있는 건 아니니까 유럽이라든지 뭐 다른 동남아시아 쪽도 있고 여러, 그리고 뭐 얘기 들어보면 더망고를 쓰는 파이님이 제일 유명한데, 파이님 영상을 보면 더망고 시스템을 써서 사이트, 내가 찾은, 나만이 찾은, 남들보다 빠르게 먼저 찾은 사이트를 더망고에서는 끌고 오더라고요. 돈을 주면. 그러면 나만 파는 상품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매출이 줄기는 하겠죠. 영향을 안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찌됐든 망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구매 대행 쪽은 추후에 이제 지금 천천히 조금씩 공부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엄두를 못 냈어요. 월 매출 일단 2배 정도 자금 필요하다고 그래서 시작을 못 했었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외국어 울렁증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을 때만 해도 더망고라든지 캐시데이터 이런 프로그램을 뭐 시작할 엄두를 생각을 못 했었어요. 외국 그 중국 번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상품, 해외 상품이 지재권이 문제가 발생이 여지가 굉장히 국내 위탁 판매 상품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불안 요소들 때문에 일단은 배제를 하고 저는 국내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내 위탁 판매 이제 얘기가 들어갈 차례인데, 대량 등록이랑 개별 등록으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이제 가공이냐 무가공이냐 이걸로 나눠지겠죠. 근데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어찌됐든 국내 위탁 판매 대량 등록 중에 무가공이에요. 국내 이제 종합 도매몰, 뭐 도매매라든지 오너클랜, 뭐 온채널 많죠. 도매처는 이런 도매처에서 상품을 소싱을 해서 개별 등록 또는 대량 등록으로 상품 등록하는 방식인데, 개별 등록은 가공이 필수죠.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가공을 안 하고 개별 등록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니까. 개별 등록은 말 그대로 상품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들여서 상품명 SDO 맞추고 대표 이미지 바꾸고, 또는 그 제품을 한 개 정도는 자기가 직접 사서 써보고 직접 촬영하고 이런 형태죠. 상세 페이지까지 다 바꾸고 후킹 멘트 짜고 뭐 이런, 아까 위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그런 창의적인 센스는 없어서 이건 시도를 못했어요. 잠깐 하다가 몇 개 하다가 나하고는 안 맞는구나 그래서 포기를 했죠. 이게 상품명 SEO,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 후킹, 이것만 해도 솔직한 얘기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시작을 엄두를 못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량 등록 무가공,
가공이냐 대량 등록에서 이제 가공이냐 무가공이냐. 뭐 가공은 민구님이나 멀티파이프님이 제일 좀 그래도 유명하죠. 무가공은 디지털 고마드님이 유명하고. 저는 솔직히 디지털 고마드님 영향으로 이 일을 시작을 했고, 그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했고, 뭐 물론 그 영상을 보면서 방법을 공부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방향성만 영향을 받은 거고, 실제로 뭐 이셀러스 사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기저기 막 뒤져가면서 검색해가면서 이셀러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면서 혼자 독학을 한 경우고, 저는 어찌됐든 뭐 상품명 SEO는 뭐 유튜브에도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네이버에서 어차피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대부분 유료로 아이템 스카프에서 유료로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뭐 판다랭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든 대표 이미지라든지 상품명 SEO, 그러니까 유입 유입에 관한 부분은 상품명 SEO가 이제 유입에 관한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상품명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노출이 상위 노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되면 당연히 유입이 발생을 할 거니까 노출과 유입은 이꼴 관계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유입이 생겨야 판매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니까 유입을 어쨌든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품명 SEO를 지켜서 상품명을 어떻게든 잘 지으려고 하는 게 개별 등록하는 사람들의 일이고. 근데 이제 유입이 생겼다 하더라도 대표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가 뭐 허접하거나 제품이 그지 같거나 이러면 판매는 그만큼 또 떨어지겠죠. 유입된 사람이 무조건 다 구매를 하는 건 아니니까. 유입과 구매는 좀 별개죠. 유입이 많이 되면 판매가 당연히 확률은 높아지겠지만, 유입이 많아졌다고 판매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대표 이미지 뭐 이런 개별 등록은 제 분야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대량 등록 중에서 가공 쪽, 멀티파이프님이나 민고님이 이게 근데 애매하더라고요. 하루에 미구님도 그렇고 멀티파이프님도 그렇고 영상 보면 하루에 100개 정도 수정한대요. 한 사람이 보통 많이 하면 100개 아니면 50개 이 정도라고 하는데, 그럼 10,000개를 채우려면 100일 걸리거든요. 100개씩만 잡아도 100일 3개월이 넘어요. 3개월 넘게 작업을 해야 10,000개라는 상품이 가공이 되고, 그 10,000개를 가지고 여기저기 옥션, G마켓 11번가 스마트스토어 뭐 여기저기 올리겠죠. 그럼 한 개 사업자 정도를 꽉 채울 수 있는 분량이 될 건데, 3개월이라는 시간에 그 작업을 매일 3개월 동안 꾸준히 한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리고 보통 상품명 수정을 기본적으로 일단 하고, 대표 이미지는 뭐 바꾸는 분도 있고 안 바꾸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상품명 가공은 기본적으로 다 하거든요. 카테고리 매칭이랑 카테고리 매칭도 일이고 상품명 가공도 일이에요. 상품명 가공을 단순 지금 제가 하는 대량 등록 방식처럼 매크로 돌려서 한 번에 뭐 10,000개, 20,000개씩 바꾸는 게 아니라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디테일이. 가공을 어디까지 정밀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어찌됐든 민구님, 멀티파이프님 두 분 다 상품명을 가공을 해요. 근데 이 가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품을 하루에 많이 가공할 수는 없다. 이 한계 부분이 분명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물론 당연히 가공을 했으니까 저보단 판매가 당연히 더 잘 되고 많이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장기적으로 보면 가공 방식이 위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결과다라고 저는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는 대량 등록, 무가공 대량 등록으로도 매출을 이 정도는 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더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아직은 있으니까 사업자를 무한정 늘리면 됩니다. 실제로 월 매출 1억까지 무가공으로도 월 매출 1억까지 찍는 분 있어요. 저도 봤고 다른 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면 그분 사업자가 근데 되게 많아요. 50개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그 50개를 운영하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겠죠. 그래서 뭐 대량 무가공으로도 월 1억 이상씩 매출 찍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사업자를 계속 늘리든지 아니면
남들은 하지 않는 도매처를 어떻게 해서든 갖고 와서 무가공 대량 등록이 가능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무조건 가공으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공은 나중에는 언젠가는 가공을 하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가공을 무조건 해야 된다, 무가공은 안 된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가공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걸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고 이건 그대로 할 거고 플러스 알파로 따로 가공은 가공대로 할 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은 구매 대행도 따로 할 거고 각각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가지, 다른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할 거예요. 저는 따로따로 구분을 지어서.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제 뭐 대부분의 위탁 판매 형태를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해외뿐만이 아니라 모든 할 수 있는 방식은 거의 다 설명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저는 시작 당시 돈이 거의 없었고 대출을 받아서 진행한 케이스라서 어, 제 상황과 나 자신의 객관화 과정에서 국내 위탁 판매 무가공 대장 등록이 저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이라 판단해서 시작을 했고요. 5개 사업자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3개월 전에 이제 사업자 5개 추가했고요. 현재는 10개 사업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부풀리거나 과장하거나 뭐 불필요한 강의 이런 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만을 전달을 드렸고, 최고 매출은 한 6천 정도까지 찍어서 한 1,000만 원 넘게 수익을 가져가기도 했었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지가 특수 상황이었던 경우, 이제 현재는 꾸준하게 한 4천 정도 매출을 내고 있고, 5개 추가한 사업자들이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서 자리를 잡고 안정화되는 데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이제 3개월이 뭐 이제 간 넘었기 때문에 한 뭐 2, 3개월 안에 나머지 5개 추가했던 사업자들도 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한 5천 이상 매출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매출은 달성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언급드렸었죠. 최대치의 매출이 아니라 최소한의 매출을 정하라고. 제 최소한의 매출은 5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매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분야의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위탁판 무가공 대량 등록 쪽도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추가 사업자를 추가로 낸다든지 도매처를 추가한다든지 뭐 아니면 판매 마켓 11번가 뭐 같은 이런 판매 마켓을 다른 남들은 판매하지 않는 판매 마켓을 뭐 찾아서 늘린다든지 이런 방식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에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얘기들을 좀 보시고 현재 상황과 성향에 맞는 형태를 좀 잘 선택을 하셔서 시간과 돈을 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에 대한 얘기를 좀 제 입장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검색 능력이라든지 컴퓨터 활용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습득력이 뛰어난 분들은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보들만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충분히 혼자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자리 잡으실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검색 능력이 다소 부족하거나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습득력이 좀 부족하냐,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사용 방법이나 쇼핑몰 운영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혼자서 독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저렴한 비용으로 온라인으로 배울 것이냐, 아니면 비싼 강의를 내고라도 강의를 내서라도 오프라인 강의를 들을 것이냐, 이게 좀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상황과 입장에 맞게끔 선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검색과 시간 투자를 통해서 이제 자료들 가지고 혼자서 독학이 가능한 분들은 뭐 프로그램 사용 방법은 해당 프로그램 고객센터에서 문의하면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충분히,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걔네 프로그램들이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알려주면서 돈을 받는다? 그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한 비용 치고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제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제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강의를 배울 거냐, 아니면 나는 온라인으로 뭐 습득 정도가 좀 어렵다,
이제 비싸게 돈 주고라도 오프라인 강의를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오프라인 강의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비싸다고 해서 다 그만큼의 매출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그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만큼 똑같이 매출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얼마만큼 내 걸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강의를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다소 이제 좀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은 방향성이라든지 교육 강의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혼자 독학하고 막 여기저기 공부하고 배웠을 때 제가 뭐 많이 봤던 유튜버 분들이 이제 뭐 개별 등록이나 제조 사입 뭐 회사 사업적인 부분은 정영민 TV를 좀 많이 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쪽은 더 많고 파이님이나 뭐 린치핀, N6항 이쪽 영상들을 좀 봤고요. 캐시데이터는 옹골세신님이나 아니면 새벽인간 유튜버를 많이 봤고 국내 위탁 개별 등록 중에서 닭등이라고 하죠. 닭등 동버런 형님들 영상 많이 봤었고 근데 뭐 위탁 가공 등록 국내 위탁 대량 등록이라고 하는 가공에서는 이제 멀티파이프님이나 민구님 영상 요즘 가끔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위탁 무가공 대량 등록은 디지털 곰마드님 영상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디지털 곰마드님보다 잘난 건 없고 잘하는 것도 없지만 무가공 대량 등록은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제가 따로 그냥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세미나는 시작한 지는 좀 얼마 안 됐어요. 온라인 세미나 뭐 한 2개월 됐나요? 근데 온라인 세미나는 저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세미나 그러니까 뭐 제 영상들 보고 혼자서 독학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혼자 무료로 그냥 독학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누군가 같이 판매하는 셀러분들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직접 온라인 수업에 참여를 해서 좀 참가를 하는 걸 좋아한다. 아니면 참가해서 난 좀 더 깊은 얘기를,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세미나 신청해 주시면 되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 영상에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3월 달부터 오프라인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솔직히 강의 파리를 좋아하진 않아서 근데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제가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는 뭐 물론 금전적인 것도 있습니다. 제 수입 부수입이 되는 거니까. 근데 어찌됐든 부수입적인 부분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좀 너무 비싼 강의를 좀 뭐라 그러죠?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강의료에 너무 돈을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세미나, 온라인 강의 신청이나 오프라인 강의 신청은 고정 댓글로 달아놓거나 더보기 링크 누르시면 아래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